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이렇게 궂은 날씨에도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낸 만큼 오늘 좀 도움이 되는 정보 많이 얻어가고 우리 친구들은 저랑 학습법 얘기를 나누면서 뭐라도 하나 내가 꼭 실천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는 오늘 학습법 및 그리고 EBSI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는 현재 대일고등학교에서 화학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자, 1학년 통합과학 수업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1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내년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조금은 더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그리고 아마도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제가 좀 더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어머님들이 공통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이따가 이제 얘기 나누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EBSI에는 어떠한 강의가 있고 이걸 들으면 내가 어떠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공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와 해야 한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문장 하나 띄워드릴 건데 이게 맞는 문장인지 아니면 틀린 문장인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정비례한다. 이 말이 그냥 들으면 왠지 맞는 것 같죠? 왜 우리 옛날에 막 엉덩이 깔고 오래 앉아있으면 공부 잘한다고 엄마가 막 방에 들어가서 좀 오랜 시간 내가 앉아있으면 되게 행복해하고 그랬던 모습이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보면은 좀 맞는 얘기 같은데 제가 굳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 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의심이 드시죠? 저랑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말이 어느 부분에서 맞고 어느 부분에서 틀린지에 대해서 좀 정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의 모습입니다. 학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중학교 때도 그랬고요. 고등학교 때는 더더욱 그랬고요.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집에 오면 인터넷 강의도 요즘에는 왜 프리패스라고 해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 강의도 듣고 학원 안 가는 날은 우리 야자라고 하거든요. 고등학교에 가면은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제도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 학교는 있어요. 10시까지 야자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반 애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너 어제 뭐 했니? 학원 갔어요. 학원 몇 시에 끝났어? 11시에 끝났어요. 그럼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는 뭐 했니? 그냥 잤어요. 1번이 잤어요. 2번 인터넷 강의 하나 듣고 잤어요. 그게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독서실에 가서 제 공부를 좀 하다가 잤어요. 근데 1번, 2번, 3번 중에 3번은 거의 안 나오고요. 보통은 1번과 2번입니다. 학원 갔다 와서 잤다. 그 다음에 학원 갔다 와서 인터넷 강의 하나 듣고 잤다. 자, 그렇게만 애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주도 학습, 야자 열심히 하는 애들 많습니다. 10시까지 학교에 있는 거야. 그리고 8시에 등교하거든요. 그러면 계산해봐. 내가 8시에 학교를 왔어. 집에 가방 메고 가는 시간이 밤 10시야. 그러면 우리 몇 시간을 학교에 있는 걸까요? 거의 한 12시간, 13시간씩 있는 거죠. 그죠? 24시간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학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첫 번째 문장 다시 올라가 볼까요?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비례한다. 나 되게 공부 많이 했죠. 한 12시간 넘게 공부한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강의도 열심히 듣고 학교에서 야자 열심히 하는 애들의 성적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애들 절망하는 거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이렇게 절망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바로 이거죠. 나는 학원을 갔어요. 근데 그건 내 몸이 학원을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시나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 선행학습. 새로운 지식을 나한테 알려주죠. 우리는 그걸 배웠어요. 그죠? 근데 공부는, 얘들아, 여러분, 공부는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나서 그거를 자기 걸로 익히는 것까지가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학원 가서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죠. 그 다음에 필기도 되게 예쁘게 해서 와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학원은 뭐 3개 다닌다, 4개 다닌다. 유명한 학원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거는 공부한 게 아니라는 거. 그걸 명심을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강을 들었습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인강 듣고 잤어. 그럼 뭐야? 그죠? 인강 해준 선생님만 열심히 그냥 수업해 주신 거죠. 반드시 인강을 들은 시간만큼 자기가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내 실력이 되는 공부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반복한다고 해서 그게 내 실력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거 그대로 그냥 외운다고 해서 그게 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만 더 덧붙여 볼게요. 제가 하도 요즘에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의 수업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얘기를 해드렸고요. 분명히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학원도 가야 되겠죠. 그죠? 도움을 받으려면. 그 다음에 인강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집에서 들으면 되고요. 그죠? 하지만 그 뒤에 자기의 공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야자할 때 제가 감독을 해요. 감독할 때 애들이 어떤 말을 해서 저를 되게 당황시켰냐면 어떤 애가 이제 야자 1교시는 잘했어. 근데 야자 2교시가 됐는데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과자를 집어먹으면서 멍 때려. 그래서 저를 보더니 선생님 저 집에 가면 안 돼요? 왜 이래요? 너 뭐래냐? 막 이러거든요. 너 뭐래냐 했더니 너 왜? 선생님 저 이제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대요. 세상에나 막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할 게 없대. 그래서 너 뭐 했는데? 학원 숙제를 다 했대. 이거 지금 자기 찔리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죠? 학원 숙제를 했대요. 근데 그게 자기는 공부 끝이야. 아, 정말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걔를 이제 1시간 반 동안 다시 앉혀놓고 그러면 너가 오늘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공부했던 교과서를 한번 꺼내봐라. 거기에는 네가 지금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 투성이다. 너는 지금 이거를 하는데도 1시간 반이 부족할 거야. 그랬더니 이제 지금 자기가 이제 국어책부터 꺼내와가지고 오늘 배웠던 부분을 하나씩 넘겨갔는데 진짜 자기가 몰랐던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아, 오늘 내가 50분씩 1시간씩 이렇게 1교시, 2교시를 듣고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구나. 자기주도 학습이 저렇게 나한테 10시까지 주어졌는데 내가 진짜 공부다운 공부를 한 게 하나도 없었구나. 근데 드디어 안 거죠. 근데 알았다고 그게 뭐 100% 바로 실천되지는 않아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래도 알았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걔가 이제 조금씩이라도 내가 이 남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데에 저는 의의를 두고 그걸 굉장히 크게 격려하고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성적에 비례한다가 저 말이 틀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의 정의 자체가 잘못됐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정말 올바른 공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 알았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좀 똑똑하게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고등학교에 갔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제일 궁금하죠. 그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각 수업 시간마다 정말 그 수업에 빠지세요. 국어 시간에는 국어만 해. 수학 시간에는 수학만 하세요. 제발.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과학만 제발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랑 계속 연결돼요. 뭐냐면 이제 과학 시간인데 과학 프린트 밑에다 뭘 숨겨갖고 자꾸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착 가가지고 뭐야? 뺏으면 수학 학원 숙제. 그걸 왜 지금 하냐고. 그죠? 그 다음에 국어 시간엔 영어 단어를 외우는 애들이 태반이에요. 참 희한하죠. 제가 좀 쉬운 질문인데 한번 대답해 볼래요? 학교 시험은 누가 출제할까요? 대답. 그죠? 학교 그 과목 선생님이 시험을 출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딴 거를 해. 딴 거하고 시험을 못 봤는데 그 못 본 거에 대해서 그냥 자기 탓은 안 하고 왜 나는 시험을 못 봤을까? 분명히 수업을 들었는데 누가 들었어? 너 안 들었거든. 그죠? 선생님이 분명히 약간 힌트스러운 걸 주신단 말이에요. 얘들아, 이 부분에선 이게 진짜 중요해. 이거는 그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만이 알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만이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딴 거 하다가 학원을 갔어. 학원 선생님 되게 잘 가르치실 거예요. 분명해요. 그거는 실력이 있으실 텐데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 주셔도 우리와 함께 학교 그 수업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내신 수업을 출제하는 선생님의 수업은 당연히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 이게 제일 기본이에요. 뭐 저렇게 당연한 말을 하나 하겠지만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가보시면 그 한 반에 진짜 그 수업에 정말 온전히 빠져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라도 더 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반에 한 많으면 한 5명에서 7명 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그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기본이야. 그걸 잘해야지만 내신 수업을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하나 첫 번째 알려드렸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쉬는 시간이랑 짜투리 시간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럼 쉬는 시간 10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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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7교시까지 있으니까 그것만 모아도 1시간이야. 그죠? 근데 밥 먹고도 한 2, 30분이 남아요. 물론 너무 몸이 피곤할 때는 쉬어야 돼요. 그리고 매점도 열심히 가야 돼요. 그래도 하루에 제발 매점을 한 2번 이상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남고에 있다 보니까 애들이 쉬는 시간에 좀 얘기 좀 하려고 올라가면 없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다 매점에 가서 줄 서 있어요. 그죠? 1교시에 갔으면 됐잖아. 근데 2교시에 또 가. 3교시엔 왜 가는 거야? 4교시에 밥 먹을 건데. 4교시 끝나면 밥 먹는데 매번 가더라고요. 비닐봉지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 3개 이렇게 사가지고 막 오더라고요. 갈 수 있어요. 원래 먹고 이렇게 살찌는 게 고등학교의 뭐 묘미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발 1~2시간 정도의 쉬는 시간은 내 할 일을 좀 합시다. 오히려 그게 더 되게 뭐라 그러지? 나를 드러내는 약간 애들도요. 그런 애들을 무시를 못해요. 놀 땐 노는데 내가 할 게 딱 있을 때 하는 친구들 있죠. 그런 애들이 고등학교에서 진짜 약간 제가 우리의 뭐 롤모델 혹은 리더 같구나 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쉬는 시간 같은 거 좀 잘 이렇게 쪼개가지고 좀 쓰시고요. 짜투리 시간, 특히나 이제 야자 시간, 자율학습할 때 그런 시간들을 정말 계획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거는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하고 싶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가 옛날에 수학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문제집을 푸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나는 채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잘 푸는 문제 있잖아. 뭐 2점짜리고 3점짜리고 4점짜리 있으면 뭔가 4점짜리 너무 어려운 것 같고 2점이랑 3점 하면 다 동그라미겠죠. 즐거운 거예요. 나 공부 되게 잘하나 보다. 4점짜리 안 건드려요. 아직 모르니까. 근데 그걸 건드렸다고 해도 틀렸잖아요. 그럼 바로 정답지를 봐요. 해설을 읽어. 뭐야 이거 되게 쉽네. 그래서 다시 끄적끄적 그걸 베낀 다음에 동그라미를 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잠깐 기뻤겠죠. 동그라미. 근데 이게 우리의 내신 및 수능에 도움이 과연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어려운 거 하면 좀 짜증나요. 짜증나고 나 왜 이것밖에 못할까 막 화도 나고 하는데요. 그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해야지만 내가 1등급 받을 수 있고요. 내가 뭐 2등급 받을 수 있고요. 하여튼 간에 그 반에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좀 마주 보시고 내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릴게요. 너 학교에 있으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내신으로 수시로 대학 갈 거예요. 저는 정시파예요. 그래서 학교 수업 안 들어요. 이런 애들이 생기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뭐 모의고사랑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 내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기본이 개념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면 아직 각 과목에 개념조차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런데 나는 무슨 내신으로 수시로 갈 거다. 아니면 나는 정시로 수능파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학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거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 플러스 자기만의 자기 학습 시간 있죠. 학원이랑은 별개예요. 학원에 다니는 것과 내 공부는 별개입니다. 나의 공부 시간까지 합쳐져가지고 그 개념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입니다. 단순히 암기하는 거는 이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입시 설명회에서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초반까지의 별명이 뭐였냐면 중학교 때는 쭉 이 별명이 있었는데
제가 벼락치기의 신이었어요. 신은 아무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벼락치기를 얼마나 잘했냐면 시험이 이제 한 3일 남았어. 그럼 이제 마지막 날 것부터 하기 시작해요. 한 2과목을 본다. 그걸 이제 싹 다 외워요. 어디까지 했냐면 사회 과목을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79페이지 오른쪽 끄트머리의 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까지도 스캔해서 외웠어요. 진짜 징그럽죠. 그리고 시험 너무 잘 보는 거야.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왜냐면 중학교는 여러분은 지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공부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보다는 내용이 얕아요. 그리고 양이 적어요. 지금 우리 1학년 애들이 제일 놀래는 게 중학교 때 했던 건 한 것도 아니었네 라는 말 되게 많이 해요. 고등학교에 가면은 양도 많고 깊이도 깊어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외우는 게 가능했거든요. 제가 진짜 전교등수 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서 벼락치기의 신이 이제 신에서 이제 무지랭이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게 후루룩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더 이상 중학교 때 성공했던 방법이 안 먹히는 거예요. 암기는 안 되는구나. 벼락치기 안 되는구나. 벼락치기 안 되고요. 그냥 그 수업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반복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해는 당연히 암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받아들이시고요. 이해를 하면 그래도 나중에 기억이 더 잘 남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찾기가 아닌 정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 집중하거라 라는 말을 넣어왔는데요. 아까 제가 잘하는 것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그리고 동그라미 치고 틀린 거 체크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히려 내가 어떤 문제를 틀렸으면 그거는 나한테 고마운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아이의 손에 못 대서 틀렸는지, 아니면 손은 댔는데 3개의 과정 중에 2번째 단계에서 막혀서 틀렸는지, 마지막으로 다 풀었는데 계산 실수해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즉 나의 약점을 알려주는 그런 힌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무조건 맞췄다 틀렸다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틀린 문제 있으면 내가 어떻게 틀렸는지, 그래서 여러분 알죠? 오답 노트라는 거. 오답 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이 이러거든요. 제일 만약에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라고 치면은 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를 몰라.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은 안 나오는 거.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는지, 뭘 아는지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이 마지막 정답을 이끌어낸 그 과정까지도 하나하나씩 꼭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고등학생이 됐다. 그럼 대학교에 이제 가야 되겠죠? 대학에 나는 뜻이 없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기조로 깔고 가는 게 이제 대학 입시까지 내가 내다보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할게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는 어떠한 인재인가? 저는 얕게만 일단 얘기를 해드릴 텐데, 첫 번째, 본인의 직접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도적인 노력을 했는가? 말이 너무 어려워. 그죠? 지적인 호기심은 무엇이며,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이제 고3 친구들 내년 되면 추천서 같은 게 많이 없어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추천서가 있어가지고 제 추천서를 많이 써주고 있는데, 이미 제출한 것도 많고, 그 학생을 판단할 때, 혹은 그 아이의 자기소개서 같은 걸 이렇게 봐줄 때, 걔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어떤 애가 생명과학 시간에 이제 이것저것 배웠겠죠? 의약품과 관련된 것도 배웠고요. 어떤 반응의 메커니즘을 배웠어요. 거기서 독이 뭔지 알죠? 우리 유독하다고 생각하는, 뱀한테 물리면 이제 독 안 빼면 죽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독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독이 항상 독이기만 할까? 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쓸 수 있지도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던 의약품이랑 관련해서 같이 이제 조사를 해본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독이라고 하는 물질도 사용하는 양과 그리고 분자 구조의 약간의 변형에 따라서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의약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더라 라는 과학자의 말을 찾아본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를 했죠. 어떠한 독이 어떠한 용량을 썼을 때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 약으로 쓰일 수 있는가. 걔가 그걸 조사해서요. 보고서가 두껍지도 않아요. 한 5장
5장의 보고서를 작성을 해본 거예요. 그럼 작성하고 끝난 게 아니야. 걔는 이제 그래서 자기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냐면 이러한 독은 이렇게 쓸 수 있대. 그럼 나도 나중에 이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보는 연구원이 되어보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제가 마지막에 해놓은 또 다른 과제까지. 나는 인류의 어떤 이바지를 할 것인가. 여기까지를 생각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면요. 저는 이제 과학 선생님이다 보니까 애들이 과학에 대한 걸 많이 가져오거든요. 얘는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시각적인 거는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저장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그때를 회상하고 싶을 때 꺼내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과연 후각은 내가 뭐 향수 같은 거 됐고 내가 그 장소에서의 그 냄새 있잖아. 내가 정말 이 냄새를 잊고 싶지 않은 딱 그 장소를 추억할 수 있는 냄새도 사진 찍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채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대요. 내가 지금은 그걸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뭔가 좀 더 복잡한 구조 같은 걸 이해를 해서 꼭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때의 추억을 공유하고 뭔가 그때의 그리움을 언제든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걸 저한테 보고서 한 2장에다 써서 가져왔어요.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뭐 1등급 받았네, 2등급 받았네는 물론 중요는 하지만 이런 거에 비하면 그거는 뭐 공부하는 그 노력, 시간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시간 플러스 방법에 비례하는 거니까 항상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거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독서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책 읽기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힘든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래도 꾸준한 독서가 왜 필요한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그 학생은요,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가면은 되게 수업이 여러 가지 형태일 텐데 발표 수업도 있고요, 토론시키는 수업도 있고요, 실험 수업도 배울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서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그냥 막 보고서만 써. 그게 대학이나 혹은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인재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겠죠. 자기의 생각을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하려면 일단 아는 게 많아야 돼. 그 아는 게 어디서 나오냐? 책에서 나와요. 책을 많이 좀 읽으시고요. 아는 게 많아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그걸 내가 막 표현을 많이 하겠죠. 그럼 친구들이 그걸 듣고 너는 저런 생각도 하는구나. 야, 쟤는 저런 생각도 한대. 대단하다. 이런 말들도 여러분한테 직접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좀 독서를 좀 하시고 소양을 가득가득 좀 쌓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성 영역을 제일 많이 착각을 하는데 이 인성이요, 여러분 인간성이 아니에요. 그죠? 얘 착해, 얘 나빠. 아니 우리 다 착해요. 그죠? 우리 다 착한 거 맞죠? 그죠? 우리 다 착한데 이건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너를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이 뭐가 있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를 들어보면 저희 학교 학생 중에 음악 콩쿨 대회에 나가는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걔가 단체로 나가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이랑 같이 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요 A라고 할게요. 이 A라는 친구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실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그 나머지 B랑 C라고 하는 친구가 좀 걔에 비하면 실력이 약간 좀 부족해요. 근데 얘네는 협주를 해야 돼요. 그죠? 그게 그리고 상을 받는 기준이기도 했고 너무 힘든 거야. 내가 혼자 얘네를 이끌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그 실력이 좀 부족한 애들이 나를 잘 따라와주면 좋겠는데 얘네들도 이제 고집이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뭐 편곡 방향이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다 자기 의견을 막 내는 거예요. 얘가 처음에는 자기도 막 내가 더 잘하잖아라는 마음이 커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내가 리더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했는데 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 대회를 포기할 것인가 되게 갈등을 많이 했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뜻이 맞아서 같이 시작을 했고 자기가 지금 더 잘났다고 생각한 게 되게 편협한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대요. 왜냐면 같은 반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애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가 그동안 좀 잘난 척했던 거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했대요. 사과를 하고 내가 너무 어줍잖게 뭐 너네보다 뭐 잘났다 이랬던 것 같아. 너네의 생각을 내가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은데 니네가 생각하는 걸 나한테 좀 얘기를 해줘. 그래서 걔네가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그 의견을 조율을 해서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뭐 D라고 하는 방안을 찾아내서 걔네가 결국에는 콩쿨 대회에 잘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제 써온 거죠. 선생님 제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이 갈등이라는 게 발생했을 때 제가 여기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이번에 되게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런 게 걔를 보여주는 거죠. 아, 얘는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기만의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가장 좋은 협력하는 그 자세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아이구나. 이런 거.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돼요. 하다못해 과학 실험 시간에 토론하라고 하잖아요. 아, 이게 오차가 왜 발생했을까? 아주 큰 소리로 해야 돼. 그래야 선생님이 듣거든요. 우리가 아무래도 깨끗하게 안 씻어서 그런 것 같아. 뭔가 비커에 이물질이 남아있었나 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딱 듣죠. 너 되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다 여러분의 학생 기록부에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얘기를 좀 하시고 표현하는 그런 실력을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원하는, 대학교에서 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 대학이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실력 이렇게 잘 쌓아가시면 고등학교 생활을 그래도 나름 나 되게 잘했다 이렇게 자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했던 게 뭐가 있었지? 첫 번째가 학원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죠? 내 공부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학교 시험은 선생님이 내신다. 그죠? 수업 시간에 꼭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라. 네, 마지막 거는 아까 독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되게 계획적으로 해라. 라는 게 가장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영역은 이제 과학탐구 공부법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 패턴이요. 과학 과목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역 공통의 단계별 학습 전략입니다. 맨 밑에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일 바닥에 개념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개념 없이 위로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중3이에요. 시간이 많아요. 저 위에 기출문제랑 그 다음에 실전 대비 있잖아요. 저거는 고2 말 혹은 뭐 고3 초, 고3 한 6월 모평 전까지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러분은 그냥 꾸준히 열심히 개념을 확립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개념을 확립을 하면 그 뒤에 이제 문제풀이하고 기출문제는 어떤 게 나왔는지 그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되겠고요. 탐구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2023학년도 수능을 보게 되겠죠. 아마 2022랑 별로 차이는 크게 있지 않을 거예요. 아마 듣기로 탐구 2개를 선택하면 된다는데 사회랑 과학 과목 이렇게 있겠죠. 나는 그럼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할래. 근데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는 공대야. 어떤 학교에 뭐 자연과학대야. 그러면은 그 사회 과목 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선택을 못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대나 일부 상위권이 발표를 아예 했어요. 우리 학교에 이과대학에 지원하려면 우리 대학교에 뭐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려면 반드시 탐구 2개 다 과탐이어야 한다. 과학이어야 한다. 이런 거 다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통합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가 이과냐 문과냐는 어쨌든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생각해서 탐구 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야. 내가 이거 좋아해. 나 물리 좋아하거든. 근데 성적은 안 나와.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뭐 지구과학 성적이 잘 나와.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요. 지구과학 선택하시면 돼요. 내가 어쨌든 잘하는 거 하시면 돼요. 내가 화학이랑 생물 중에 뭐 생물을 좋아하는데 화학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화학 선택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선택을 좀 해주시고 과학 2 과목은 저기 몇 번째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과학 2 과목은 어떠한 형태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고3 되면은 내신 수업에 있어요. 뭐 진로 과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게 국어 영역에서 그 비문학 지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학교에 국어 선생님들이 교무실에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찾아올까? 저 선생님 날 볼 일이 없는데 국어 선생님들이 지문을 해석을 하시다가 막힌 거죠. 이게 뭘 했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야. 그 화학 2 혹은 뭐 화학 1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듣고 그걸 이제 애들한테 가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과학 과목에 대해서 좀 잘 들어놓으시면 내가 국어 영역의 비문학 지문을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한 선택이 최선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제발 공부를 하시기를. 고3 초에도 선택 과목 바꾸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잘된 친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미리 선택을 했다면 그 선택을 믿고 끝까지 수능 때까지 가셔야 된다는 말씀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1학년 담임이라서 2학년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를 좀 사전 조사를 받고 있고 1차적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저는 이과니까 이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화생지 원 중에 저희 학교는 이제 2학년 때 3개를 선택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은 다를 수도 있는데 애들이 물어보죠. 저 중에 뭐가 제일 쉬워요? 쉬운 거 없어요. 쉬운 거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어려워요? 그것도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 어려운 파트가 있어요. 어떤 과목에는 무조건. 내가 지구과학 쉽단 말을 어디서 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야? 그 지구과학 쉬우면 내가 다 1등급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구과학에서도 1등급과 9등급이 나눠져요. 그 말이 뭐야? 결국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화생지의 특징은 다릅니다. 다 달라요. 하지만 공부 방법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개념하고 복습하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특히 잘할 수 있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과학이나 수학의 특징. 제가 좀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연계가 많이 돼요. 중학교 때 배운 게 좀 이렇게 고스란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고1 지금 통합과학 수업을 하면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애들이 이제 뒤통수에 대고, 저거 배웠는데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기뻐요. 걔가 그걸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죠. 좀 더 심화된 질문을 하나 던지면 대답은 못해요. 이미 망각은 했으니까. 그래도 저는 걔를 되게 칭찬해줘요. 왜? 어쨌든 걔가 그걸 배웠다는 걸 기억한다는 거는 중학교 시절에 그 과학 시간에 걔가 정신이 깨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중학교 때 수업을 들은 애구나. 그래서 제가 걔를 막 칭찬해 줍니다. 그럼 신나가지고 수업을 더 열심히 듣죠. 어쨌든 초중고 개념이 쭉 연결되는 게 바로 고등학교의 과학이에요. 여러분 EBSI 사이트에 가시면 바로 여기 써 있는 거 초중고 연계 개념이라고 하는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좀 기본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난 궁금한 점이 좀 많다 하시면 이 강의 찾아서 들어가서 도움 받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EBS 공부법 Q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더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내신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선택 과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 강의 이제 화면을 가져온 건데요. 교과서 진도 특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어요. 저희 학교 애들도 되게 많이 듣는 건데 이게 교과서 출판사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나씩 다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 저는 비상교과서 통합과학을 찍었어요. 저희 학교 거가 이제 비상교육이거든요. 애들 많이 들어요. 애들이 듣고 나서 맨날 이래요. 선생님 EBS 강의에서는 엄청 친절하고 엄청 상냥한데 왜 수업 시간에는 그렇게 막말하냐는 거죠.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되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구체적으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요. 이런 강의들 좀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 이 강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되게 발랄해 보이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발랄하게 옷도 입고, 그다음에 이게 개념을 공부했다. 그럼 이제 문제도 풀어봐야 되겠죠. 이건 좀 시험 직전에 들으면 좋은 거거든요. 딱 10강짜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교과서 진도 특강 들으시면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된대요. 제가 이제 후기를 보고 알았어요. 도움이 많이 되고 있구나. 문제를 다 풀어줍니다. 물론 여러분한테 먼저 풀게끔 하죠. 그러고 같이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강의들이 과학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과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움을 받으시면 참 좋겠죠. 이게 이제 제 강의를 들은 친구들의 수강 후기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되게 감동받았던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가져와 본 거거든요. 너무 조그맣죠, 글씨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중에 줄을 좀 쳐볼게요. 제가 해준 그 강의를 들었는데 심화 내용도 나오고 특히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짚어주시면서 얘기를 해서 더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거를 가져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한 다음에 친구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었대요. 와,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게 자기가 남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됐다는 거는 그게 완전 자기 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 이렇게 똑똑하게 공부를 했구나 라는 것을 토대로 열심히 강의를 준비한 그런 보람이 있었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이때는 이거예요. 어떤 파트가 어려워요. 통합과학에서도 그럴 거고요. 나중에 물화생지 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정확한 어떤 양적 관계라고 하는 단원이 있는데 그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대요. 근데 제가 강의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그걸 완전 유형별로 빡 쪼개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 방법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이 방법을 무조건 먼저 적용하는 연습을 해라 라고 말을 해드려요. 그랬더니 그걸 실제로 해봤대요. 두려움을 좀 설정할 수 있었고 어려운 문제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 자,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대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공부를 저랑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감을 갖는 거. 자신감을 가지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재밌어요. 뭐든지. 네,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제가 정말 성장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거 보세요. 예전에 어려운 문제 나오면 저 같은 거죠. 손도 안 대고 나중에 답지 보고 그다음에 그냥 넘겼는데 이제는 배운 문제풀이 방법을 적용해서 어쨌든 그 어려운 걸 끝까지 내가 붙잡고 푸는 연습을 잘 하고 있대요. 이런 것들이 저와 그다음에 EBSI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강의에서 좀 만납시다. 이제 EBSI 컨텐츠입니다. 되게 다양해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는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거 좀 잘 확인해 가시고 그다음에 EBSI 사이트를 꼭 들어가 보세요. 정말 다양한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먼저 고1, 고2, 고3 연간 커리큘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거를 뭐 다 들어야 되냐? 절대 아니죠. 다 듣는 거 아니고요. 아, 몇 월 달에는 어디까지 해놓으면 좋은 거구나. 이때는 내가 적어도 여기까지는 끝내놔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지금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지침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서 왜 우리 뭐 어디 학원 같은 데 가서 컨설팅 같은 거 받잖아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이게 다 되어 있어요. 보시면서 자기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잘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쭈루룩 여러분한테 도움을 드릴 그런 강의인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교과서 진도 특강. 그리고 두 번째 뭐 학교 시험 3주 완성 참 애들이 많이 듣더라고요. 3주 완성할 수 있대. 그건 내가 이제 학교 수업 열심히 들었을 때 얘기긴 해요, 사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간기말 예상 모의고사. 그죠? 딱 이제 내가 개념 다 됐어.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그럼 저걸 들으시면서 성적을 잘 받으실 수 있겠죠. 내신 대비 강좌. 수능 대비 강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아직 좀 이르긴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직 중3이니까. 나중에 내가 고1 말 혹은 고2가 되면 수능 개념, 그다음에 뭐 기출의 미래 뭐 이런 거 들으시면 돼요. 탐구 선택 가이드가 3번째 있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좀 들어가셔서 그 과목의 특징이라든지 나 좀 저거 잘하겠는데? 라고 하는 좀 자신감을 좀 얻으시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시 대비 강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뭐 다른 데 학원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시 학원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 EBSI 사이트에요. 수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면접, 논술 대비할 수 있는 강좌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활용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먼저부터 좀 알아놓으면 좋다라는 뜻이고요. 저걸 지금부터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거는 듀나 공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끼리 얘기 되게 많이 나누더라고요. 특히 이제 모의고사 보고 나서 애들끼리 막 이번에 어떨 것 같냐. 그다음에 나 너무 기분이 너무 별로다. 그럼 애들이 막 댓글 막 달아줘요. 나도 지금 그런데 하지만 힘내자. 뭐 이런 거 선생님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래 친구들끼리 해가지고 되게 힘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꿈장 학생 멘토들의 이야기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 행사에 한번 참여했다가 진짜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고 온 적이 있어요.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진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나는 정말 내가 참 좋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태했구나 라는 걸 느끼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봐서 하나 정도만 보시면 진짜 마음가짐이 확 달라질 거예요. 봐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이벤트 많아요. 이벤트 이렇게 클릭하면은 막 간식이 나한테 와요.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문제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강의 들으시면서 이벤트 참여를 해주세요. 자,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보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맞춤형 커리큘럼이라고 자기의 지금 상황을 입력을 하면요. 어떤 과목에 어떤 선생님께 지금 너한테 필요하다 이런 게 떠요. 한번 넣어보시면 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 걸 제가 넣어왔는데 그 선생님 페이지 바로 가기를 가가지고 이 강의 중에 내가 지금 이거 들어야겠다 라고 하면 클릭해서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 무료예요. 다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도 여러분한테 직접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제 고등학교에서 지금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이거를 진짜 모르는구나. 제가 그런 거 다 녹여가지고 수업을 준비를 한 거거든요. 들으시면서 찾아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고3 되면 더욱더 많이 활용하게 될 거예요. 대입 상담실이 있어요. 아, 우리 애가 지금 아직은 어리니까 상관없는데 고2, 고3이 됐을 때 이 정도, 내신이 이 정도인데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담임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고 싶지만 조금은 눈치가 보여요. 그죠? 그래서 대입 상담실 들어오시면 선생님께서 18시간 이내에 답변도 해주세요. 이런 거 토대로 궁금했던 거, 내 지금 성적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미래에 이럴 것 같다라고 예상하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게 다양하죠. 내신, 그 다음에 수능, 그 다음에 수시, 그 다음에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고 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랑은 이제 공부법 얘기했고요. EBSI 사이트 얘기했어요. 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건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할 수는 없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도 이미 지나갔고, 그죠? 하지만 누구나 오늘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 좋은 결말을 낼 수 있다. 여러분이 아마 고등학교 생활 되게 막연했을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저랑 1부 듣고 2부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정보들 들으시면서 그 막연했던 마음이 좀 사라지고, 아,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분명히 먹으셨을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새 뜻과 새 마음을 유지하면서 공부하시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까지 당연히 도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앞날의 그 창창한 그 빛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박주원이었습니다.